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총 3개의 강의 모두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이 했었던 강의 말고도 김수현 선생님이랑 그리고 정은숙 선생님께서 해주신 수업이 있었을 텐데요. 자, 선생님이 한 수업 말고 나머지 두 분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김수현 선생님이랑은 수능 특강 4강부터 6강까지 대입파악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을 겁니다. 대입파악. 그리고 정은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7강 도표정보 파악 문제였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이 7강에 있었던 도표 정보 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첫 번째, 이 도표 정보 파악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도 매년 그래왔지만 이 도표 자체가 연계되어집니다. 무슨 의미냐면 연계교재에 등장하는 도표들의 정보가 일부만 수정되어서 수능에 출제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 수능 도표 파악 문제 같은 경우도 EBS 교재에서 여기에 보이는 이쪽에 보이는 것이 연계교재에 등장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쪽에 등장하는 것이 수능에 등장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달라진 거는 연도들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이 EBS 교재를 집필할 당시에 가져왔었던 데이터 소스에서 그 다른 해의 정보를 가지고 새롭게 구성을 했지만 이 구성 자체는 동일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도표 자체가 연계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어떠한 시사점을 주냐면 연계교재에서 도표 문제를 공부할 때 도표에서 주어지는 도표 자체의 제목 그리고 X, Y 축의 정보들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올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도표 문제를 연계교재에서 보게 된다면 이 도표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목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아시고 이 X축과 Y축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각 도표에서 흐린 부분 지난 부분들 중에서 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 문제 밑에 주어진 이 지문들을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이 도표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연계교재를 풀 때 해결을 할 때 도표 문제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익혀보셔야 돼요. 연계교재의 도표 문제를 나오면 도표의 정보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도표 문제들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이것은 몇 년도의 데이터는 높다 낮다 평균과 어떻다 저떻다 하는 하나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표현이 있을 거고요.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주는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무엇이 됐건 이 두 가지의 어떠한 표현이 됐건 이 도표 문제에서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계교재에서 등장하는 도표 문제들을 좀 성심성의껏 잘 준비만 해도 수능에서 도표 문제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8강과 9강, 8강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그리고 9강의 어법까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강 내용 일치와 불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내용 일치와 불일치는 쉬운 유형이에요. 쉬운 유형이니까 쉬운 유형은 빠르고 확실하게 푸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빠르고 확실하게 푼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쉬운 유형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만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도 모두 다 수월한 문제일 테니 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등급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푸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었던 44페이지의 1번 문제 같은 경우를 먼저 예시로 들어볼게요.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1번 문제는 케이트 세러디에 관련된 다음 내용과 일치하는 문제예요. 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일치하는 유형과 그리고 불일치하는 유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생각 없이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면서 또는 지문을 해석하시면서 이 문제는 일치 문제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일치하는 정보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일치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들은 일치하지 않는 정보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으셔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 총 5개의 선지들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는 정보들입니다. 자, 봅시다. 일치 불일치 문제는 이 선지들의 순서가 글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나오게 돼요. 자,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부다페스트의 아카데미 오브 아츠에서 졸업 증서를 받지 못했다. 자, 지금 우리 아직 글을 읽지 못했지만 이 선지를 읽어 보았을 때 이 1번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총 3가지가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부다페스트, 아카데미 오브 아츠, 그 다음에 받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받지 못했다. 자, 그러면 부다페스트나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 글을 찾아봅시다. 어디 부분이냐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After high school, she earned an art teacher's diploma from the Academy of Art in Budapest. 여기서 부다페스트에서 받은 거죠. 받지 못했다가 이 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인 겁니다. 2번에 1차 세계대전 중 간호사로 3년 동안 복무했다. 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간호사, 복무 이런 단어들을 찾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가 1번이었으니까 이 뒤에 부분의 정보들이 나오겠죠. 자, 보니까 World War I 나왔고요. She served as a nurse for 2 years. For 2 years라고 했으니까 3년 동안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도 일치하지 않는 정보 부분에다가 X자를 쳐놓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5번 선지까지 다 해결했는데 정답을 찾지 못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다시 봐야 하는지 아실 수 있겠죠. 3번.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전등갑과 인사장에 사파를 그려 생활비를 벌었다. 자, 미국. 자, 보세요. Saradi illustrated 2 children's books in Hungary before moving to United States in 1922. 자, 지금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얘는 뭘 했냐면 전등갑과 인사장의 사파를 그린 것이 아니라 뭐 했냐면 2 children's book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전등갑과 인사장은 어디에 나오냐면 뭐 여기 나겠죠. She supported herself in her new homeland니까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았냐면 illustrating lampshades and greeting cards. 자, 3번 정답이 아니겠죠. 4번 헝가리에서 보낸 유년기에 관해 책을 써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유년기 헝가리 책 써보라는 제안. 쭉 지나가 보니까 보세요. After an editor suggested she try writing about her childhood in Hungary. 헝가리에서 어떻게 보냈었는지 childhood에 대해서 써보라고 제안을 받은 거죠. 여기는 틀린 정보가 없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쓰면 될 겁니다.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를 바탕을 둔 책으로 1938년 뉴버리 메달을 받았다. 뉴버리 메달 나왔죠? 그런데 보면 a book based on the legend about the founding of Hungary that her father told her as a child.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해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처럼 문제를 해결하시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일치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 더 많이 출제되어지는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총 4개의 일치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 1개를 골라내는 게 되겠는데요. 자, 이안 메슬리거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아버지 네덜란드인.
자, 봅시다. 아버지 얘기가 Dutch father가 나왔네요. Dutch father. 그러니까 이거는 일치하겠죠. 그죠? 1871년 어딨죠? 1871년 나왔고 수리남을 떠났다. He left Suriname. 아니죠. 일치하죠. 자, 3번. 보스턴으로 이주하기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머물렀다. Boston. Major League settled in Philadelphia for a while, holding odd job until he moved to Boston in 1876. 보스턴으로 이주하기 전에 필라델피아에 머물렀던 게 맞죠. 4번. 개발한 기계로 수작업보다 생산성을 14배나 늘렸다. 14배. 개발, 기계, 수작업. 쭉 찾아볼까요? 자, 여기에 나오죠. 14 times overhand method. 자, 여기가 나오니까 요거 14배 늘린 얘기 맞습니다. 여기가 4번 얘기. 5번에 같이 볼게요. 5번. 개발한 기계의 네 번째 모델만의 특허를 받았다. 여기서 뭔가 좀 냄새가 나죠? 네 번째 모델, 개발한 것, 특허를 받았다. 한번 찾아볼게요. He received a patent for a third. 네 번째 모델이 아니라 third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좀 빠르게 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 안 하면서 풀면 이거보다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선지에 주어진 정보는 한 개의 절에서 정리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아버지가 네덜란드인이었다 라고 했을 때 요 한 개의 절에서 Dutch father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는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 더치 파더인 줄 알고 봤는데 나중에 무슨 갑자기 다른 정보 아버지의 뭐 국적을 알고 보니 다른 국적이었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뒤집는 다른 정보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해당하는 절에서 주어진 정보로 문제 빠르게 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푸는 게 더 중요하다? 확실하게 푸는 거. 자, 그럼 이제 9강 어법 정확성 파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개별 어법 단위, 그러니까 어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것보다 글 안에서 이 문장의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 맥락과 해석이 중심이 되는 어법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밑줄 친 부분이나 주 A, B, C에서 주어진 이 표현이 문장 안에서 수동, 능동으로 쓰여지느냐 또는 굉장히 긴 주어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를 적절하게 찾을 수 있느냐 주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끊을 수 있어서 그 문장의 진짜 동사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2번 문제를 보시면서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appearing in approximately 1/6 of all top 20 selections 여기에서 부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사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니까 1/6라고 하는 6분의 1 분수 표현을 꾸며주는 부사 틀릴 게 없죠? 자, 거의 6분의 1에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고요. 두 번째, 2번에 carried에다 밑줄 그어져 있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이거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건데요. 자,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겠고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능동의 의미를 갖게 된다 라고 하시겠죠. 자, 이 수동과 능동 얘기는 선생님이 앞으로 5조 5억 번 정도 설명을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수동과 능동의 개념을 너무 기계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 수동과 능동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찾아낼 수 있는지 선생님이 지금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자, 해당하는 분사는 즉 동사에다가 ed나 ing를 붙여준 형태가 될 거잖아요. 해당하는 이 동사의 액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carried에서 액션은 옮기다 하잖아요. 자, 이 액션의 주체가 되면
능동이고 액션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되어지면 수동이 되어집니다. 자, 캐리가 수식하는 the tradition, 여기 보시면요. The traditional song and instrumental music of the South. 이 부분이 이 carry라고 하는 액션의 대상이 되는지 주체가 되는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carry가 수식하는 전통적인 노래와 instrumental music of the South 그는 carried on 이라고 하는 부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래되어진 또는 뭐 이렇게 전해진 traditional song and instrumental music이 되겠죠. 얘네가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액션을 행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가 되어야 한다? 과거분사 carried가 맞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동과 능동 얘기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5조 5억 번 더 할 테니까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됐으면 나중에 얼굴 보면서 선생님이 지겹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우리를 긴장시키는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선생님도 학교 다닐 시절에 시험 볼 때마다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문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싫었어요. 관련되어 있는 용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외만 해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생각해야 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관계대명사가 정답이 되어지는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관계대명사가 정답이 되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쭉 읽어볼까요? Consequently, from the start, country music was an eclectic mix. eclectic mix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사람들이나 글 읽는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꾸며주는 관계사 저를 이끄는 주격관계대명사. 여기 동사 앞에 오는 which. eclectic mix에 대해서 꾸며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관계대명사 틀릴 거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 절충적인 혼합체라고 하는 이 eclectic mix를 설명해주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축적관계대명사다. 넘어갈게요. 관계대명사도 긴장하지 말고 풀으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정답이 되어지는 경우들은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뭐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든지 that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부분들도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맥락이나 해석 부분들과 맞닿아 있어요. 자, 4번으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4번에 지금 투부정사 나와있죠? 투부정사 to appeal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어지는지 한번 투부정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는 대부분 동명사와 묶여서 출제가 많이 돼요. 뭐 예를 들면 stop 다음에 있는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또는 remember, forget, regret 같은 표현들 또는 want, need, deserve처럼 의미가 좀 달라지는 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를 파악해서 투부정사 자리인지 동명사인지를 찾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완료부정사. 말이 너무 어렵죠? 근데 이 완료부정사는 어떤 거냐면 to 다음에 have 다음에 pp가 나와진 형태가 완료부정사입니다. 이 완료부정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문장을 이끄는 전체 동사보다 전체 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완료 부정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시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완료 부정사 다음 수동 부정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5조 5억 번 이야기할 거라고 얘기했었던 수동과 능동이 이만큼 중요한데 이것이 투부정사에서도 출제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to, be, pp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의미 단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제라고 하는 부분과 수동과 능동의 태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합쳐진 선생님이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써볼게요.
색깔 없는 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세요. The building is estimated. 지금 이 글의 시제는 뭐냐면 be estimated 보니까 이거 현재형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추정되어집니다. 뭐 하다고? To have been built in the 10th century.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에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지어진 거는 예전이니까 완료 부정사 have built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built는 주체가 지금 나와 있지 않죠. 이 빌딩은 앞에 있는 이 빌딩은 지어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동사의 액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요거는 수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것처럼 have been built 이렇게 쓰인 겁니다. 지금 요 문장에서 왜 have가 쓰여져 있고 이 문장에서 왜 been built라고 하는 to 부정사에서 완료와 수동 부정사 두 개가 등장했는지 왜 이렇게 쓰였는지 이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사실 to 부정사에서는 뭐 더 고민하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도 나중에 to 부정사가 등장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나가봅시다. 5번. 자, 지금 are의 밑줄 그어져 있죠. 5번에 are의 밑줄 그어져 있으면 이 앞에 있는 거는 주어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어디서부터 주어일까요? The symbolic meaning부터 regular American. 자, 여기서 대시로 주어진 뭐 추가 정보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날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the symbolic meaning of country music as declared.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선언이 되었냐면 favorite music of New England educated upper class president George Bush. 이 상위층이고 뉴잉글랜드 사람이면서 교육을 받은 조지 부시가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천명되어진 declare 되어진 이 country music의 symbolic meaning. 이 symbolic meaning이 이 길다란 주어에서의 코어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2번 문제의 핵심은 뭐였었냐면 이 길다란 주어에서 코어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symbolic meaning이라고 하는 요 주어를 찾아서 a가 아니라 요것이 단수니까 is가 맞다라고 찾아낼 수 있느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였다. 사실 이 어법 문제 해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이 선생님이 썼던 요 많은 부분들이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프로세싱 되면 되게 될 겁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한 문제를 가지고 어법과 관련된 설명을 이것저것 해봤어요. 선생님이 설명해드린 부분들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50%가 좀 안 된다. 선생님이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50% 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어법과 관련된 강의를 좀 많이 들어보시고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어법과 관련된 강의들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고 많이 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법 문제를 조금 더 열심히 풀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글쓰기 버튼을 누르시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각각 사용된 문장 10개씩 그러니까 총 20개의 문장이 나오게 될 거예요. 총 20개의 문장을 기출 문제에서 찾으면 더 좋고요. 안 되면 그냥 수동 문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사용된 문장 20개를 적어보시고 해석해보시면 좋습니다. 현재 분사는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였구나. 과거 분사는 이 문장에서 이렇게 쓰였구나. 감을 찾아보시는 연습을 하시면서요. 현재 분사 쫙 정리해보시고 과거 분사가 쓰여진 문장 쫙 정리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어법과 관련된 강의는 여러분들과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선생님이랑 강의할 때 많은 궁금증들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프라인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관리 열심히 하시고 곧 교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